안녕하세요. 27강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관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비판적 실제주의는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비판을 하고 또 해석주의적 과학관을 비판을 하는데, 그 핵심은 지식과 지식의 대상에 관한 거죠. 특히 지식의 대상에 관한 겁니다. 지식의 대상, 지식의 객체가 되는 실제는 객관적인 존재를 갖지만 실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개념적으로 매개된 것이다. 이 개념적으로 매개된 것이지 직접 실제를 우리가 묘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이론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있는 대상 자체가 구성된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하던 간에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는 거하고, 개가 어떤 물건을 보는 거하고, 박쥐가 어떤 물건을 보는 것이 셋 다 나름의 독특한 틀로 보는데, 보는 대상 그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다른 시각에서 다르게 보였다고 해서 그 대상 자체가 보는 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은 모두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에 똑같은 정도로 오류 가능성이 있고, 모든 지식이 똑같은 정도로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왜? 이러한 그 대상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그거죠.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우리는 나름의 시각에서 수없이 많은 작은 진리들만을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작은 진리들은 다 틀린 것인가? 모든 작은 지식들은 다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전제하는 한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비판적 실제주의는 해석적 과학관, 해석주의 과학관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지식을 과학적 지식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기존 과학과는 체계적이고 중립적인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대상을 연구하고, 따라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 보다도 정밀하게 측정하고, 또 정말 좋은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과학적 지식이 된다. 경험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 이상적인 과학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순진한 객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과 실제 사이의 관계는 개념이 실제를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죠. 과학적 개념과 소위 중립적인 경험적 사실을 주장하는데, 이 중립적인 경험적 사실은 개념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거죠. 경험적 관찰, 과학적 자료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객관주의는 순진하다.
그럼 일단 모든 지식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된 개념적 구성물이다. 좋다. 받아들이자는 거죠. 소위 이론 적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은 언제나 어느 정도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개념화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실은 나름대로의 눈으로 본 것이다. 이론 의존적이다. 이론 부가적 혹은 이론 적재적이다. 라고 일단 많은 경우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론 적재적이라면 과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경쟁적인 설명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모든 지식이 소위 사실적 판단이라는 것이 이론 적재적, 이론에 의해서 침윤된 판단이라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어떤 설명을 더 좋다, 설명을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선택할 것인가? 이론 적재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관찰이 그렇다면 관념론이 옳은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 결국은 관념론은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것을 따를 수 있는가?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죠. 비판적 실제로는 순수한 객관주의를 부정합니다. 모든 관찰은 이론 적재적입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상대주의도 부정합니다.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5가지 주장이 다 옳다. 왜? 근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급진적인 상대주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지식은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 무엇에 관한 지식인데 그 무엇에 대한 생각이 똑같은 정도로 틀리거나 똑같은 정도로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라는 것을 전제하는 한에 있어서. 그래서 비판적 실제로는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유용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지식은 현재 있는 것과 다른 보다 나은 지식일 수 있기 때문에 해방적인 지식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가능하려면 실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까지 실제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세상 존재가 바깥에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판단을 한다. 나름 해석한다. 라고 얘기했지 실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질문을 던진 바가 없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바스카에게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What must reality be like to make the existence of science possible? 과학이 존재하려면 우리가 과학적 활동을 하는데 이 과학적 활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과학적 활동의 대상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마지막 귀절에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알 수 있으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해답이 없다. 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쿤의 이야기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주의로 흐를 수 있죠. 물론 모든 과학적 주장이 다 똑같은 정도의 진리성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
인용한 저 쿤의 말은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가를 묻지 않고도 과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바스카에 있어서는 to make the existence of science possible. 과학이라는 존재 자체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쥐어야 되는가? 실제를 묻는 질문이죠. 무엇이 존재하는가? 사물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가정하는 것, 이것이 존재론입니다. 실증주의적 과학주의자들이 계속 거부했던 거죠. 사물의 본질에 묻기 시작하면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입증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 밝힐 수도 없고, 그것은 형이상학자들에 맡기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 의미는 갖지 못한다. 그런 질문은 과학적 질문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바스칼은 과학적 활동이라는 게 뭐냐? 바이러스가 갑자기 유행한다라고 하면 과학자들이 뭘 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인간과 접촉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몸에 침투하는가를 묻는 거 아닙니까?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까지는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가에 대해서 실증주의적 과학관이든 해석주의적 과학관이든 그것만 신경을 썼다. 지식이 다양한 경험과 편견을 통해 여과된다고 가정할 때 실제 성질을 확인하고자 하는 출발점, 과학의 출발점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과학 연구의 대상과 과학자가 하는 것을 성찰함으로써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의 연구 작업이고 그 결과물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작업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과학적 작업의 핵심으로 과학적 실험을 생각을 해 본다면, 과학적 실험은 무엇입니까?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요것과 요것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죠. 레비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겁니다. 당시 뉴런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정보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학파에서는 전자파가 작용한다. 어떤 학파에서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화학물질이 전달되고 있다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레비가 자기 말로는 어느 날 꿈속에서 그 실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실험을 했는데 1921년에 한 실험이고, 이것이 나중에 확정되면서 소위 신경과학의 기초를 닦는 실험이 되었고 1936년에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구리의 심장을 두 개를 떼어서 하나의 심장에 정기적인 자극을 줍니다. 여기 보면 비커 A 미주신경에 연결된 개구리 심장을 자극을 주면 거기에서 뭔가 여기 그림상에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물질을 비커 B에다는 전기적 자극을 안 준 상태에서 그 용액을 집어 넣었더니 비커 A의 심장이 박동이 느려진 것처럼 비커 B에서도 심장이 박동이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실험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전기적 자극이 아니라 신경 자극에 의해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이 심장 근육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화학 물질이 심장 근육이 작동하는 작동 기제를 밝혀낸다라고 하는 걸 밝힌 거죠. 레비가 실제로 실행한 것을 성찰적으로 보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실제에 대한 실험자가 능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연의 과정에 개입을 해서 이것이 전자적인 것이냐 화학적인 것이냐를 발견, 탐지, 노출, 색출하는 이런 작업인 거죠. 따라서 이 과학적 작업은 우리의 개념 지식과 관계없이 일단 존재하는 실제를 전제를 하고 우리와 상관없이 있는 근육의 움직임, 우리가 몰랐던 근육의 움직임을 전제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전기적 작용이냐 화학적 작용이냐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판적 실제론자의 말을 빌린다면 실제가 투명하다면 과학은 필요치 않다. 실제가 투명하지 않은 감춰진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는 거죠. 직접 관찰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힘과 기제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인과적 힘으로 작용하는 어떤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바로 개구리 실험에서 간접적으로 본 게 그거죠. 화학물질이냐 전기적 작용이냐. 그런데 기존 이론은 관찰 가능하냐 관찰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소위 로이 바스카의 표현을 빌면 초사실적 실제, 초사실적 실체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실을 넘어선 관찰할 수 없는 관찰 가능하냐 관찰 가능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관찰할 수 없는 그 어떤 힘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전제할 때 실험 활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움직이는 메커니즘 알지 못하고 아직 관찰할 수도 없는 나타나는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것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과학적 활동, 실험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심층적 차원을 갖고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이것이 과학이 존재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to make the existence of science possible. 과학이 존재하려면 우리가 보는 것 밑에 존재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형이상학적 전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표면의 밑에서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다. 배후에 무엇이 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관찰 가능하냐, 관찰 가능치 않느냐가 아니라 사실을 넘어선 어떤 transfactual, 초사실적 실제를
실체를 전제할 때 실험 활동의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실체라는 말하고 실제라는 말을 계속 그냥 같이 쓰는데, 실체는 엔터티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전체를 하나의 실제,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실체나 실제를 같이 쓸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엔 이것에 이어서 계속 비판적 실제론이 생각하는 과학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